유량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용접식, 채적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터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식은 이렇게 여러분들 회전자가 보면은 이게 나사 모양 또는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이게 한번 회전할 때마다 일정한 유체가 넘어가서 그거 회전수로 그 유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접식 유량계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쉬는 시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연료까지 해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체연료. 자, 기체연료는 용접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피스식, 유량계 등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량계도 보면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유량계 입구, 출구, 압력이나 이제 온도차를 이제 측정하는데, 자, 표준 상태의 용접, 노멀 세제곱미터가 이제 최적이죠. 자, 환산해서 합니다. 네,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노멀 세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최적으로 환산해서 하는 거죠. 자, 측정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바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다. 그러면은 기체연료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차로 봤을 때 보면은, 자, 보통 고체연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리고 액체연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체연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가 보면은 기체연료가 잘못되어 있죠. 1%로 되어 있으면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태에서 용접 유량 환산에 대해서 좀 공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보죠. 자, 오리피스식 유량계.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오리피스식 유량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피스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차단막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보면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은 게 이제 오리피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관에다가 자, 작은 구멍을 뚫린 판을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물 양단에는 유체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차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오리피스 양쪽에 보면은 압력차가 이제 발생을 하죠. 자, 오리피스 유량계는 이 차압의 크기가 유체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유량 이거를 유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이런 유량계 있다 이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정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식이 하나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뭐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공식 정도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준 상태의 연료 사용량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이기 때문에 노멀 세제곱미터로 자, 연료 사용량을 구할 때, 자, 공식. 자, 여기서는 V가 보면은, 자, 유량계 측정 연료 사용량입니다. 유량계로 측정한 연료 사용량. 자, 이거는 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연료, 가스 압력. 자, 이거를 표준 상태 압력으로 나눠줍니다.
자, 곱하기 표준 상태의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섭씨에다가 보면 273을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죠. 켈빈 온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스의 절대 온도. 그래서 표준 상태의 연료 사용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의 연료 사용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N이라는 게 보면은 노멀이라고 했죠. 그래서 0도씩 1 ATM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유량에 측정한 연료 사용량을 이렇게 가스 압력이나 온도로 해서 이제 고정해서 이렇게 표준 상태의 연료 사용량으로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지필이나 또는 필답에서 나오는 문제들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한 막 계산식에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책에서 한번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호출이나 이런 문제 보니까 점검 상황이나 이런 거가 좀 문제 많다고. 예. 그게 외국 평가에도 나와요. 근데 외부 평가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내용상 그러니까 어떤 객관식 문제들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객관식 문제로 주로 냈어요. 그리고 주관식은 이제 단답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징이나 장단점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보면은 주관식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문제를 냈습니다. 네. 그럼 점검 상황이 주관식으로 되게 길게 나오는데 네. 이게 외국 평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네. 오히려 보면은 문장들이 약간 짧게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좀 내용을 좀 파악할 것이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의 내용들은 반드시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책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떤 게 보면 책 내용이 중요한지 이걸 잘 모르죠. 그리고 책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쭉 계속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화시키고 또 기출 문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좀 많이 또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또 여러분 책에서 보면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그분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공부 순서를 네. 어떻게 공부해요? 제가 보기에는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책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나왔던 부분들은 체크를 이렇게 책에다가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보게 되지. 그리고 약간 이제 좀 변별력 문제로 좀 요즘 나오는 게 보면은 표에 있는 내용들 있죠.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가끔 이제 변별력 문제로 조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수명계도 보면은 유리 수명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압력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문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외국 평가 보건 문제가 지금 3번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 9번까지 나오는데 네. 거의 그쪽을 중심으로 두고 음. 그래서 우리 네. 팀장님이 해주신 그 그렇죠. 기출 문제 네. 거기에 또 법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책을 덧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아까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외국 평가 네. 그것이 가장 그렇죠.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예, 왜냐면 문제들이 이게 또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만 각색해가지고 또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보면은 8일차 문제 거의 뭐 대부분 8에서 90%가 그대로 이렇게 좀 조금씩만 변형시거나 해서 그대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럼 전에 그 전기수나 그런 문제는
전에 기출에서 요번에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온 거. 근데 보통은 그 기출에서 한 70%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예상 문제나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거의 이제 언급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의 90%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예상 문제까지 다 보면은. 네. 근데 변별력 문제도 있죠. 가끔 보면은 책 뒤에 별책 부르고 이렇게 들어있다든지 그런 거 일부만 좀 빼고는 다 지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용들 보면 최대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좀 경중이 있죠. 왜냐면은 문제도 여러분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자주 언급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약간 변별력으로 문제 나오는 부분들도 또 한 번씩 또 일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급수 한번 보죠. 자, 급수량 측정입니다. 네, 또 내용 좀 한번 보죠. 자, 급수량 측정은 자, 뭐 중량 탱크식, 네, 또는 뭐 용량 탱크식, 용접식, 뭐 오리피스 등으로 측정하고, 자, 오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 1%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량 중량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데. 자, 환산한 이제 급수량입니다. 자, 실측한 급수량. 그래서 이제 환산한 급수량 하면은 킬로그램 퍼 하워입니다. 환산 급수량. 자, 단위가 보면은 킬로그램 퍼 하워고요. 자, 그럼 킬로그램 퍼 하워로 이제 환산을 하려면은 자, 여러분들 실측한 급수량. 네, 실측 급수량.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량기 등으로 실측을 한 거죠. 자, 이게 리터 퍼 하워. 자, 이거를 측정식 급수 온도에서의 급수의 비체죠. 그래서 보면은 급수 비체적으로 나눠줍니다. 리터 퍼 킬로그램. 그래서 자, 구해주면은 환산 급수량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측한 급수량을 자, 급수의 이제 비체적 나눠주면은 환산 급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46페이지에 이제 연료 사용량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연료 사용량이나 여기 나와 있는 환산 급수량.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뭐 표준 상태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그런 계산식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지양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 약간 간단한 공식들은 한 번씩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에서 이제 두 번째 급수 온도의 이제 측정입니다. 그래서 급수 온도는 절탄기. 자, 절탄기라고 하면은 급수 예열기죠. 자, 입구라고 하면은 절탄기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출구하면은 절탄기를 통과하면은 출구가 되겠죠. 그래서 입구 쪽에는 이제 주로 측정을 하고요. 절탄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 보일러 몸체 입구 쪽에서 측정합니다. 몸체라고 하면 보일러 본체 전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계가 여러분들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온도계 종류를 한번 잘 보시면은 급수 입구에 급수 온도계 또는 자, 버너 입구에 보면은 급유 온도계.
그리고 또 절탕기, 공기 예열기는 어디에 있었죠? 온도계가? 절탕기, 공기 예열기는 전후가 있었죠. 그리고 과열기와 제열기는 출구 쪽에 있었죠. 네. 자, 만약에 뭐 인젝터가 있으면 그 앞에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연소용 공기입니다. 연소용 공기면 이제 2차 공기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자,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를 통해서 이제 예열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자, 보면은 이제 공기량이 이제 측정입니다. 자, 연료의 이제 조성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배기가스 분석 결과를 위해서 공기비를 계산한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자, 여러분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 잘 나온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풀어온 것처럼 메탄에 보면은 자, 만약에 실제 공기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메탄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메탄의 이론 산소량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해야죠? 이론 공기량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자, 실제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계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기비. 자, 공기비는 여기서는 이제 실제 공기량 나와 있습니다. 공기비에다가 이론 공기량을 곱해주면은 공기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좀 응용해서 보면은 나오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서 자, 이론 산소량 구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공기비 예. 자, 보면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 하나 써놓고 그리고 공기비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다가 이제 실제 공기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론 산소량 구해서 이론 공기량 구하면은 이 공기비와 이론 산소량 공기량을 곱해서 실제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주 쉽게 나온다면은 이론 공기량하고 공기비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기량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이제 예열 공기 온도의 이제 측정입니다. 자, 보면은 예열 공기라고 했으니까 공기 예열기를 통해서 자, 예열된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는 공기 예열기의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절단기와 공기 예열기는 입출구에 이제 온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발생 증기량입니다. 자, 발생 증기량. 자, 발생 증기량은 일반적으로 자, 급수량에서 수위를 보면은 고정한다. 네, 이걸로 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기 유량계에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값을 참고값으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 발생된 증기량을 구할 때 뭘로 하냐면은 여러분들 수량계 있죠. 그래서 급수량계로 보면은 측정해서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증기가 보면 발생돼서 증발한 만큼 급수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증발량을 구하려면 급수량을 알면은 증발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자, 증기계통에 보면은 증기 유량계 자, 측정할 수 있으면은 이걸로도 계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화증기. 포화증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건포화증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00%의 증기 이거를 건조 포화증기라고 부르죠. 만약에 포화수다 그러면은 100%의 액체 그래서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포화증기에 이제 건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화증기의 건도는 보일러 몸체 출구에 보면은 근접한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요. 자, 복수 열량계. 복수라는 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 뭐 응축수를 복수라고 부르죠. 뭐 스로틀 열량계. 자, 이런 열량계 종류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징계 건도는 보통 강철제는 자, 얼마였죠? 0.98. 주철제는 0.97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이거는 주관식 문제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필답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이고요. 자, 주관식. 자, 문제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징계 건도는 측정은 불가능한 경우 만약에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측정값을 따릅니다. 근데 측정이 못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기준을 따른다는 거죠. 자, 강철제 보일러의 건조도는 0.98, 주철제 보일러는 0.97로 한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주관식 문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로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뭐 기능사에서는 단골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계가 이제 나왔는데 열량계 한번 좀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봄배 열량계입니다. 봄배라는 게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용기를 가리킵니다. 용기. 그래서 단열된 통 안에 자, 여기가 단열된 통입니다. 안에 보면은 물을 채우고 자, 물 속에 밀폐된 연소실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게 이제 연소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소실 안에 연료나 이런 것들을 연소시켜서 그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를 봄배 열량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강철로 만들어진 용기를 봄배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이 용기를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거죠. 자, 이때 반응 용기 내에서 발생한 열. 여기 보면은 지금 강철통 안에 시료, 연료를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화선을 집어 넣으면은 자, 이게 이제 점화원이 돼서 불을 딱 붙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시료가 타면서 연료가 타면서 그러면 열을 발생하겠죠. 그 열을 자, 이 용기 안에 있는 물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기에서는 온도가 물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로 발열량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자, 물을 보면은 좀 순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접개라고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물을 섞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열로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열량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태웠을 때 어느 정도 열량이 나오는지 이런 열량계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기가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배기가스. 보면은 여러분들 연소실에서 연소가스가 발생하죠. 근데
이때 연소가스는 전열면적을 통해서 이제 보일러 내로 열을 전달되고 이 연소가스가 연도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기가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또 배기가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손실열 중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기가스였죠. 자, 그러면 이제 배기가스의 온도의 이제 측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배기가스는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은 여러분들 대류가 잘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배기가스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열이 더 커진다는 거죠. 네. 통풍에는 유리하나 대신 보일러 효율의 측면에서는 이제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배기가스 온도는 보일러 이제 최종 가열기 자, 출구에서 이제 측정을 한다. 자, 배기가스는 성분 분석입니다. 자, 배기가스의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는 절탕기 출구 또는 공기 예열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구에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율 해수 장치가 있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폐율 해수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이제 성분 분석입니다. 자,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 또는 전기식, 기계식 가스 분석기 등을 사용해서 자, 배기가스가 성분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가스 분석기는 자, 이쪽에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시약과 수명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가스로 교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오차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런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는 분석하고자 하는 배기가스의 성분과 유사한 것을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표준가스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거죠. 자, 공기비의 이제 측정입니다. 자, 공기비 측정 시 자, 보일러의 공기비 측정을 위해서는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 자, 이걸 기준으로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전자식 분석기를 통해서 보면은 공기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식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배기가스 있죠. 센서에서 이제 측정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배기가스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무선 뭐 프린터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로 이제 전송하면은 프린터기로 보면은 쫙 보면은 그 출력 있죠.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결제하고 나면은 카드 보면은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보면은 프린트로 해서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능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자, 분석기나 이런 것 등으로 출력해서 이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배기가스 이제 그 성분을 보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인지 아니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옛날 방식이 이제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인데 이거는 배기가스를 여과지를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과지에 부착된 먼지 농도를 통해서 자, 보면은 표준 농도표와 표준 농도표는 이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보면은 밝은 데서 이제 진해지는 그 색상이 있는데 이거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하고 그 이상 하면은 집기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 먼지나 이런 것 등을 자, 제거를 하고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보통 0에서 이제 9번까지 해서 1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연 농도는 여기서 0번부터 보면은 9단계까지 10단계가 있는데 보통 4 이하를 유지하는 겁니다. 매연 농도는 자, 4번 예. 이하를 유지해야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보다 높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공기비나 이런 것들 측정할 때 작업자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검부나 이런 데 보면은 끼워서 보면은 지금 가스 분석기로 보면은 자, 수치를 한번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는
자, 연소가스 분석기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여러분들 회사 또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뭐 작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는 의미에서 이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물론 이제 열병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에 보면은 예제라고 봅니다. 예제.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령산 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연령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육상용 보일러 연령산 방식에서 KS 규격으로 해서 B 보일러 나산이죠. 6205 예, 연령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측정 결과가 있는데 지금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여러분들 표가 나와 있어요. 이때 이제 연령산의 좀 사례에서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관류식 증기보일러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보일러, 여러분들 또 종류 구분할 때 보면은 자, 크게 보면은 원통형과 수간식 보일러 나눠졌죠. 원통형은 입형과 횡형. 횡형 보일러의 종류 세 가지 뭐 있었죠? 노통, 그죠?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 노통, 노통 연관 보일러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간식 보일러도 종류가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뭐가 있었죠? 자연수단식, 강제수단식, 그 다음에 관류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이 관류식 증기보일러가 바로 자 보면은 이제 수간식 보일러에 해당되고 보면은 자 드럼이 없이 수간만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였죠. 그래서 위에 저희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관류 보일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관류 보일러 용량이 1.5톤짜리입니다. 시간당 1.5톤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죠. 그래서 이게 두 대가 있고요. 자, 두 대가 있는데 이제 한 대 1호기는 상시 가동. 자, 계속 매일매일 이제 가동을 하는데 자, 나머지 한 대 2호기는 예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호기가 보면은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2호기로 바로 바꿔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증기를 보면은 더 부하가 높아져서 증기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면은 이때 1호기, 2호기 같이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1호기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2호기는 약간 예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2호기를 아예 사용을 안 하면은 기계는 쉽게 또 고장 나가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번갈아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호기 입출열법, 네, 입열과 출열 이 방법으로 열정산한다. 보통 이제 입출열법이라고 하면은 유유열을 입열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입출열법이고요. 얘는 입열 손실열을 빼서 입열로 나눠주는 것은 열 손실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보일러의 이제 측정 결과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보일러 보면 여러분들 아까 측정지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각종 계측 장치로 이제 측정한 값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한번 내용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구분을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외기 온도가 이제 실내 온도, 그다음에 연료, 급수, 증기, 공기, 배기가스, 네. 그 밖에 이론 공기량, 자, 이론 배기가스량, 그 다음에 뭐 증기의 건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외기 온도로 보면은 외기 온도는 열정산에서 기준이 되는 온도죠. 31도. 자, 실내 온도는 37도.
자, 연료로서 보면 사용하는 것은 LNG. LNG면은 여러분들 메탄이죠. 메탄이 주성분이죠. 자, 연료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75.44 노멀 세제곱미터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공급 온도는 37도. 자, 연료 공급 압력은 4kPa입니다. 자, 연료의 이제 발열량은 자, 여러분 9,420 kcal per kg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연료 1kg당 9,420 kcal의 이제 열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급수. 자, 급수량은 1,058 리터 per hour입니다. 자, 보일러의 급수 온도, 네, 보일러 입구의 온도. 자, 그러면 보일러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급수의 온도는 60도. 네, 좀 이제 예열이 되어 있는 온도죠. 자, 증기는 자, 증발량이 보면은 자, 1040 kg per hour입니다. 네. 자, 그리고 드럼의 압력. 자, 보일러 본체 내의 압력은 자, 0.5 MPa. 자, 만약에 이제 MPa이기 때문에 kg per 제곱센티미터 하면 5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공기. 네. 자, 공기 보면은 뭐 버너 입구의 공기 온도는 37도. 네. 자, 근데 배기가스입니다. 자, 배기가스 온도 보면은 보일러 출구에서는 자, 198.2도.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서 보면은 출구 쪽에서 이제 나갈 때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198.2도라는 거죠. 그리고 성분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자,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소는 5.9%,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5ppm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소가 좀 높은 편이죠. 4.7인데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는 상당히 이제 좀 200ppm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이론 공기량 보면은 10.61. 자, 노멀 세제곱미터 per kg. 자, 이론 배기가스량은 11.71. 자, 노멀 세제곱미터 per kg. 자, 징계 건도가 이제 0.98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이건 이제 간철제가 0.98이었죠. 주철제는 0.97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측정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기본 계산 한번 보면은 연료의 이제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은 여러분들 LNG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료의 이제 사용량 75.44 노멀 세제곱미터 per hour로 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그대로 75.44 그대로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데, 자, 이론 공기량 여기는 이제 11.05는 이쪽에 이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05 곱하기 네. 자, 곱하기 자, 만분의 보면은 이게 이제 HL이 되는데 연료의 발열량입니다. 자, 이게 연료 발열량. 자, 이거는 그냥 상수로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0 플러스 0.2. 이 0.2는 보면은 추가 공기량입니다. 자, 추가 공기량을 더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론 공기량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론 공기량은 상수 11.05 곱하기 만분의 연료 발열량인데 연료 발열량이 지금 표에서 이제 주어졌죠. 연료에 보면은 자
발열량. 예. 발열량이 보면은 9,420으로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론 공기량은 10.6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론 공기량도 나와 있죠. 자, 이론 공기량 10.61.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론 배기가스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9는 산소. 자, HF, 연료 발열량. 여기다가 플러스 0.5 추가 공기량. 자, 더해주면은 이론 배기가스량 11.71 노멀 세제곱미터 퍼 노멀 세제곱미터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배기가스량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71. 네. 자, 이게 주어져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공기비.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CO2라든지 또는 CO, 이산화탄소라든지 또는 산소 이렇게 이제 표에다가 이제 조건으로 제시를 해주고 공기비를 구하시오 하면은 딱 뭐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산소 퍼센테이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기 중에 최적으로 보면은 21%의 산소가 있죠. 그래서 21 나누기 21 빼기 배기가스에 보면은 자, 산소량 5.9 이거를 빼서 구해주면은 그 다음에 21로 나눠줘야 되면은 1.39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기비입니다. 21을 산소 뭐라고? 산소에 보면은 여러분 최적으로 했을 때 자, 산소량이 있는데 최적 기준은 21% 그리고 그쵸 중량 기준은 23.2%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적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 조건 주고 공기비 구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별량 계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별량 계산. 네. 자, 그래서 연료에 보면은 발열량. 9,420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연료의 이제 현열, 에서 뭐 연료에 보통 이제 현열할 때는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연료량,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연료에 보면은 현열하면은 뭐 현열로 구할 때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이제 온도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0.4 곱하기 뭐 온도차에서 37에서 31 빼서 이걸로 자, 연료의 이제 현열을 구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이제 온도차로 이제 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료용 연소용 공기에 이제 현열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자, AO에서 이론 공기량 곱하기 뭐 M이라고 하면은 공기비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0.31 곱하기 뭐 온도차 해서 보면은 연소용 분기에 보면은 현열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열 합계에서는 여기 보면은 연료에 보면은 발열량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연료의 현열, 뭐 공기의 현열 이런 것들이 다 자 임열에 보면 각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은 이게 임열의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가볍게 보시는데 앞에서 여러분들 아까 공기비 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51페이지 밑에 보면 출혈량 계산하는 거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배기가스의 이제 손실량,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량 있죠. 이 두 가지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외부평가에서 이게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에 손실량 있죠. 이게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자,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량.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혹시 이제